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입은 더욱 거칠어지는 듯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한 표현이 연일 논란인데요. 해당 논란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네, 지금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유세를 하다가 이런 화면이 잡힌 건데요. 지금 이찍이란 말이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번에 찍었던 이 지지자들이 비하하는 표현인데 네. 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유세를 했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원내 일당 거대 그 야당 대표가 쓰는 용어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1번을 찍건 2번을 찍건 다른 번호를 찍는 것은 유권자의 소중한 그 주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한 사람, 특히 자신이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찍었다고 해서 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원내 제1당 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다 보니까 이 상대를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리고 카메라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고 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바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언행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이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번이 세 번째 사과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설화 리스크가 재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상황인데 윤주진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그래도 빨리 사과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대처를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갈라치기의 어떤 위험성이 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대남에 대한 그 경계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선거에서 이대남이 대폭 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그 표심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20대 남자를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무심코 던졌는데 거기서 사실은 속마음이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이 이찍남이라는 것은 이대남, 이번남, 이찍남 이렇게 점점 표현이 거칠어지면서 조롱과 비하의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 사과문을 올린 거는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사과문이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또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깔끔하게 네. 본인이 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또 기승전 정권 심판으로 간 것은 그 사과의 좀 진정성이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다 보니 또 이런 설화에 휩쓸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시기로 이대남들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대남의 반발이 예상돼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20대 남성들이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여성 문제, 남자와 여자의 갈등 이런 또 여성부 폐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세가 많이 쏠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한 이대남들의 경향성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좀 장난스럽게 던진 표현이었을 겁니다. 본인 딴에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권자에게 지난 선거에서 누구를 뽑았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 남성들 또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좀 과도하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러는 이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계양을이 뜨겁고 또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양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요.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금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사실 이 계양을은 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기도 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인데 이 비교적 표차, 그 지지율 차가 적은 편이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공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공천이 막바지로 가는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는 양 당이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 선거전이라기보다는 공천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잡음이 있다 또는 분열 양상을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본다면 다시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분열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또 실망하시는 또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공천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또 본격 선거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지지층들이 또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때 또 어떤 이런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야당 대표에게도 이 지역구 선거가 정말 절박하고 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선거도 절박하지 않은 선거, 어떤 지역구도 절박하지 않은 지역구는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꼭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또 나중에 나오는 결과까지도 다 참고를 해서 선거 전략적인 부분도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다른 지역 선거 유세도 가야 하고 또 재판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본인의 지역구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시다시피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 재판에 나아가야 되는 것, 뭐 이른바 뭐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 뭐 재판 리스크라고 이제 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뭐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다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내부 전략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선거 전략 또는 총선 지휘 관련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전략을 짜오고 있습니다. 예견 가능하지 못했던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착착 전략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통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대표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